조선 근대부터 가볍게 역사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역사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번에 준비 좀 해갖고 내년에 역사 강의를 시험 대비로 단기적으로 해줄 생각입니다. 당연히 돈 받고 해야죠. 이거는 가볍게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우선은 근대화 시작부터 잠깐 얘기하면 고종 제2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은 철종이 죽고 나서요 후사가 없었어요. 그 전에 헌종도 후사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부러 약을 탔나? 아무튼 후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때 당시 아주 큰 어른이 누구였냐면은 대항대비 이제 신정왕후입니다. 이제 신정왕후는 풍양 조씨예요. 그래서 조대비라고 하겠습니다. 네, 헌종의 어머니죠. 그래서 다음 왕에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가장 크게 누구한테 있었냐면 이 신정왕후 풍양 조씨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시대가 어땠냐면은 개판이었어요. 부정패도 심했고 이제 안동김 씨가 권력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동김 씨가 감시가 워낙 심해가지고요 왕족이 뭐 허리를 펴고 다닐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뭐 한쪽이 권력을 다 오랫동안 차지하면 부정부패가 심한 거는 역사가 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항상 권력은 돌고 돌아야 돼요. 아무튼요. 이때 당시에 이제 흥성대원군 이제 그 사람의 그 전에 이름부터 얘기하면 이하응입니다. 이때 당시 한 40살쯤 됐는데요.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종이 죽고 나서 후사가 없으면 알았고요. 그러면 다음에 왕족이 돼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왕족이 똑똑하면 안 되거든요.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권력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이 이 사람이 어떻게 역할을 했냐면 진짜 병신짓 하고 다녀요. 양아치짓 하고 다니고. 근데 이 왕족이라고 좀 부유한 건 아니었고요. 그 흥성대원군의 가족은 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하응인데요. 이하응이로 얘기하겠습니다. 발음도 어렵네. 이하응은요. 이 당시에 좀 양아치 짓하고 깡패들이랑 몰려다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파라코라는 별명을 얻어요. 이게 무슨 별명이냐면 타락할 때까지 타락한 인물을 칭할 때 파라코라고 합니다. 요즘에 파라코 별명 붙일 사람 많죠. 아무튼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양아치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안동김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왕족을 다 감시하는데 너무 만만하거든요, 이하응이. 그래서 이하응을 다음에 왕으로 앉혀도 무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왕이 죽고 나서도 세상이 신경 안 썼어요. 보통 왕이 죽고 나면 뭐 난리 나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권력이 워낙 안동김 씨한테 있었기 때문에 왕이 죽어도 뭐 별 신경 안 쓰고 이랬던 거죠. 아무튼 말 잘 듣는 왕을 앉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김 씨 입장에서는 이하응이 아들이 왕이 돼? 괜찮네 만만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왕을 선정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신정왕후입니다. 이 풍양 조대비라 하겠습니다. 이 조대비도 이왕 저거 멍청한 놈 아들 되면 만만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 고종이라는 애가 이제 누구냐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하응의 아들이 둘 있었어요. 첫째가 이제 제면, 둘째가 제황입니다. 이 둘째가 이제 고종이 되죠. 11살 때 고종이 되는데 어릴 때는 개똥이라는 이름을 불릴 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첫째를 안 하고 둘째를 했냐? 만만하니까요. 그러니까 이하응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둘째 아들을 왕으로 앉히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대비도 이하응이 되면 이하응이 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만만한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한다고 하니까 나이도 어리고 부리기 쉽겠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조대비 입장에서도 권력 유지가 내가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하응 또한 이제 또 조대비한테 뭘 뒤를 쳤냐면 야 공공의적인 안동김 씨를 물리치자 이렇게 하니까 또 다 짱이 된 거죠. 그리고 조대비 입장에서도 이하응이나 이하응 아들 뭐 그 정도 다 내가 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종이 되자마자 이하응이 본색을 드러나죠. 그래서 이하응은 이때부터 대원군이라고 불리죠. 흥성대원군. 그래서 이하응이 흥성대원군이 되자마자 아주 과감하게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우선은 가장 부패가 심한 그리고 권력을 가장 많이 장악했던 안동김 씨부터 그냥 제거합니다. 그리고 안동김 씨의 끈한푸들, 그 지지했던 그 귀족들, 그냥 다 양반들 다 제거해 버려요. 과감하게 제거해 버려요. 그래서 역사상 이렇게 빨리 제거한 적은 없다고 평할 정도로 정말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종이 11살밖에 안 되는데 이 부인을 선정해요. 이제 부인은 선정하는데 이제 평범한 가문의 여성으로 이제 선발합니다. 근데 이때 그 부인은 여흥민 씨 가문 출신으로 선발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가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가문은 아니었고요. 참고로 흥성대원군의 그 부인도 여흥민 씨 출신입니다. 아무튼 고종의 부인은 한 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좀 총명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흥성대원군이랑 이제 싸우죠. 둘이 아주 개와 고양이처럼 싸우는 관계가 되는데 아무튼 이때는 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대원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왜 평범한 가문의 여성을 선정했냐? 세도 정치를 아예 끝내기 위해서요. 지긋지긋했거든요. 그래서 외척을 아예 초반부터 외척이 없는 인물로 선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가문의 여성을 선정하니까 이 조대비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제 신정 왕후 입장 같은 경우에 내가 조씨니까 풍양 조씨니까 고종의 부인도 풍양 조씨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대비도 이용만 당하고 낙동과 오리알 된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권력은 흥성대원군한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파를 따지거나 부패한 관리는 계속 제거합니다. 계속. 그리고 서원도 철폐하고요. 47개 빼고 다 제거해요. 근데 서원은 이 양반들이 모이는 이렇게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모이는 곳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세도 정치를 아예 종식시키죠. 뭐 핵심 뿌리는 안동김 씨만 죽였어도 종식된 거죠. 그리고 이제 비변사,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이 모여 국정 논의하는, 우리나라 지금 현대로 치면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변사를 제거해 버리고요. 권한을 의정부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즉 왕이 직접 통치하겠다 이 얘기고요. 행정권을 왕한테 넘긴 거고요. 군대는 상군부를 만들어서 총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행정과 군대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야지 이 끈앞풀들이 혹시라도 군사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거죠. 그래서 비변사 기능을 제거하고 의정부 권한을 높이고 그 다음에 군대는 상군부로 만들어서 총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개선이에요. 이 세금 개선도 시급했는데 이때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고요. 중앙보다는 지방이 더 심했습니다. 아무튼 세금 개선하는데 어떻게 개선하냐?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 모두에게도 세금 개선을 해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걷는 방향으로 갔고요. 그리고 부패가 심한 세금은 차단합니다. 가장 큰 부패가 심한 곳은 중앙이 아니고 지방이랬죠. 그래서 지방관리 부패를 아예 차단시키려고요. 사창기관을 세웁니다. 사창기관을 세워서 바로 중앙으로 갖고 오게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 흥성대원군이 미스난 게 딱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은 초반이니까 경복궁 중건이에요. 이때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이 뭐 중건이 안 된 상태였나 많이 이제 무너진 상태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선 경복궁을 중건했는데 요게 미스난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부정부패가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선 경제가 최악인 상태였고요. 돈도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경복궁을 중건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게 돈을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원망을 샀죠. 그래서 우선은 돈이 없으니까 당백전을 발행하는데 왜 이제 당백전이냐? 그때 당시에 돈이 상평통보예요. 상평통보가 그때 이제 돈인데 이거보다 100배가 뭐 더 높다. 그래서 당백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0배 더 높다. 이래서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돈을 발행하고 나중에는 이것도 부족해져요. 부족해지니까 원납전을 발행해서 돈을 강제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원성을 사게 되죠. 그날 정권이 바뀌어서 부패 척결해서 좋았는데 이건 또다시 또 갈취하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 원납전을 돈을 강제 징수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이제
짐을 떠넘긴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등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또 경복궁 중건한다고 많은 백성을 또 강제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권력의 힘을 잃어버리는데 우선은 초반 경복궁 중건까지 여기 이야기하겠습니다.